현재 대한민국 해군이 계획하고 있는 항공모함은 단거리에서 이함하고 수직으로 착함하는 스토블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수 있는 함재기는 F-35B가 유일하기 때문에 록히드 마틴의 F-35B가 함재기로 결정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군 입장에서는 이러한 스토블 방식의 항공모함이 아직 잠정적인 계획일 뿐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해군의 유동적인 계획안에 따라 이번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자신들이 출품한 모델이 기본적으로는 스토블 방식이지만 단거리에서 이함하고 어레스팅 기어로 착함하는 스토바 방식으로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항공모함이 스토바 방식으로 결정된다면 F-35B 이외의 다른 함재기들도 선택지에 들어올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현재 개발 중인 KF-21도 함재기 모델로 변형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2026년 보람의 전투기의 체계 개발을 끝내고 블록1의 양산과 별도로 블록2 단계에서 함재 전투기를 개발하는 자체 계획안이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KF-21의 설계팀을 활용해 함재기형으로의 변형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항공모함을 건조하게 될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도 KF-21의 탑재 가능성을 연구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F-21의 함재기형을 도입하자는 입장에서는 국산 전투기가 미국의 F-35B보다 운용 효율성이 더 높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F-35A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전투기는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는 만큼 운용상 제한이 너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토의 군사 전술 교환 네트워크인 링크 16의 암호를 매일 한 번씩 수신해야 하며, 정비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 공군의 정비사들은 F-35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정비만 수행할 수 있을 뿐 대규모 수리는 전문 정비창으로 이동해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과 호주에만 F-35의 정비창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F-35 전투기들이 정기적으로 일본으로 날아가 정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여기에 일부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 반일 감정을 이유로 일본에서의 정비를 문제 삼는다면 F-35는 8,500km 떨어진 호주까지 날아가야 하며,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렇게 F-35의 높은 보안성 때문에 아무리 공군 관계자라 하더라도 F-35의 경납고에 쉽게 접근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한국의 공군 참모총장마저도 F-35의 경납고 방문이 거부된 사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F-35가 과연 우리의 전투기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주장도 일고 있습니다. F-35A의 운용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만일 F-35B까지 도입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F-35B는 수직이 착륙 기능이 추가되어 있어 구조도 복잡하고 정비 소요가 상당히 많으며, 비용 측면에서도 별도의 훈련과 정비, 군수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군의 눈치를 보며 어려움을 겪느니 차라리 KF-21을 함재기로 변형해 장기적인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약하자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카이에서는 만일 KF-21의 함재기형에 대한 개발이 시작된다면 설계에 3년, 시제기 제작에 1년, 그리고 테스트 기간 3년, 이렇게 총 7년이 소요될 것이며, 항공모함의 건조 예상 기한인 2033년까지는 개발을 완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항공기의 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위계 면적을 늘리고 날개를 접을 수 있게 개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에서는 스키점프대를 사용하는 스토바 방식보다 사출기를 이용하는 캡토바 방식이 KF-21의 운용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프랑스가 운용하고 있는 항공모함인 샤를 드골의 모습을 보면 캡토바 방식을 적용한 우리의 항공모함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샤를 드골의 만재 배수량은 42,000톤으로 우리 항공모함의 예상 배수량인 45,000톤보다 적으며, 전장 261m, 전폭 64m로 현대중공업의 모델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샤를 드골은 미국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에 장착되어 있는 73계열 사출기를 약간 단축한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출기는 최대 27톤의 중량물을 공중에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KF-21의 공허 중량이 12톤이고 최대 이륙 중량이 26톤임을 가정하면 이론적으로는 무려 14톤의 연료 화무장을 장착하고 이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14톤의 연료 화무장을 항상 장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샤를 드골의 경우 착함용 어웨스틴 기어는 최대 20톤의 착함 중량을 보장하는데, 이렇게 되면 KF-21은 공허 중량 12톤을 제외하고 8톤의 여유 중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F-35B의 경우 착함 시 허용되는 중량이 약 2톤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KF-21은 무려 4배의 탑재량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최근 어웨스틴 기어의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무장 탑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모함의 소티 생성률에 있어서도 캡토바 방식은 압도적입니다. 샤를 드골은 2개의 증기식 사출기를 보유하고 있어 고강도 임무 수행 시 7일 동안 매일 100소티를 소화할 수 있는 반면, 스토블 방식인 미국의 아메리카급 상륙함은 5일간 60소티를 소화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갑판의 활용 측면에서도 캡토바 방식은 우수한 면을 보이는데, 샤를 드골함의 경우 이함 시 85m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 반면 F-35B는 통상적으로 130m에서 160m의 활주 공간이 필요하며, 착함 시에는 엔진에서 방출되는 고열의 제트 분사로 인해 착함 지점 주변에 30m 이상의 안전지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함과 착함을 동시에 진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에 증기식 사출기에서 한 발 더 발전된 전자식 사출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전자식 사출기는 증기식 사출기의 최대 이함 중량인 27톤보다 많은 45톤을 날려보낼 수 있으며, 재충전 시간이 45초에 불과해 더 많은 소티 생성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KF-21의 함재기 개발과 관련하여 전자식 사출기의 제작 회사인 제너럴 아토믹사에 가격 문의를 한 적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참고로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건조 시 전자식 사출기를 고려했었는데, 제너럴 아토믹사에서는 처음에 약 3천억의 가격을 제시하였다가 나중에는 1조 원이 넘는 가격을 요구하여 사출기 방식을 포기하고 대신 스키점프대를 설치하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캡토바 방식의 항공모함과 KF-21의 함재기 운용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과 달리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KF-21을 함재기형으로 개발하는 것은 날개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되는 기체의 외부 구조도 재설계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파생형 정도가 아닌 전혀 새로운 개발 사업이라 할 수 있어 상당한 예산과 개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론자들은 KF-21 함재기형에 대한 개발 비용, 사출기 도입 비용, 그리고 여기에 맞게 더 크게 설계되는 항공모함 건조 비용까지 고려하면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항공모함 사업이 엉뚱하게 산으로 갈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주변국에게 위협적인 현시전력이 되거나 북한을 상대로 상륙작전을 수행할 때 F-35B의 스텔스 성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비스텔스기인 KF-21이 함재기가 되면 원래의 항공모함 도입 목적과 활용 방안이 대대적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이는 결국 카이의 수익성을 위해 우리 해군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KF-21의 함재기형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채택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리논 조기경보헬기입니다. 사출기를 장착하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의 항공모함은 고정익 항공기인 E-2 조기경보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 경항공모함을 운용하는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조기경보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해군에서 건조하게 될 항공모함에는 이러한 조기경보기나 조기경보헬기가 운용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신 육상에서 발진하는 피스아이 조기경보기의 보호를 받거나 F-35B의 자체 레이더를 활용해 조기경보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단들이 항공모함이 작전하는 기간 동안 완벽한 조기경보 역할을 해준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조기경보헬기의 보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항공모함이 조기경보헬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가장 유력한 기종으로 영국의 멀린을 개조한 크로우스 네스트를 들 수 있습니다. 크로우스 네스트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에 탑재될 예정으로 11,000피트의 상공에서 약 4시간 정도 비행할 수 있으며, 여기에 장착되는 서치워터 이천 레이더는 최대 250개의 표적을 관리할 수 있으며 220km 밖에 적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서치워터 이천 레이더 대신에 F-35 전투기에 A사 레이더를 탑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 레이더는 360도의 감시 능력을 보장하면서도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비행시간을 약 1시간 정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기경보헬기를 해외에서 구매하는 대신 우리의 마리논을 조기경보헬기로 개발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수리온의 해상형인 마리논에 KF-21을 위해 개발된
국내 A사 레이더를 장착하는 방안이 그것입니다. 카이의 헬기 설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마리노는 700kg의 무게를 탑재한 상태에서 최대 항속거리 730km, 약 3시간 정도 비행이 가능하며 여기에 방탄판 등을 제거하면 비행시간은 더욱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논에는 레이더와 같은 장비를 외부에 장착할 수 있어 마리논의 조기경보 헬기 버전은 기술적으로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미래 전장에 대비하여 무인항공기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인항공 기술을 마리논에 적용하여 조종사와 조종석, 기타 불필요한 장비를 제거하고 여기에 300kg 정도의 레이더만 장착한다면 10시간 이상의 비행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항공모함이 지금의 계획대로 당장은 조기경보 헬기를 운용하지 않을 예정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무인항공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마리논의 조기경보 헬기 버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산 경항공모함에 대한 여러가지 관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저는 국산 항공모함 건조에 대해 반대의 입장에 있습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되는 국방 예산은 우리나라를 방위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같은 돈을 쓴다면 적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경제력과 군사력 측면에서 남한에 비해 열세이기 때문에 이를 만회할 수단으로 잠수함과 미사일 같은 비대칭 전력의 보유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와 주변 강대국들의 관계에서 한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측면에서 열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처럼 잠수함과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항공모함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과 운용인원을 잠수함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모함 사업이 이왕에 진행되기로 결정된다면 더 이상의 반대는 그만두고 어떻게 하면 좋은 항공모함을 건조할 수 있는지 서로 논쟁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